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계가 장애인의 정당한 투표와 편의 제공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하세인 기자입니다. 매 선거철마다 제기되는 장애인 참정권 확보와 편의 제공 문제. 장애계는 이와 관련해 오는 6월 실시되는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장애인 참정권 확보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대선 투표 당시 서울 지역 사전투표소 10곳 중 6곳은 휠체어 이용자가 접근할 수 없었다며 모든 투표소를 1층에 배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선거 과정에서 장애 유형에 맞게 정보 제공, 투표 과정에서 수어 통역사 배치 등 정당한 편의 제공도 요구했습니다. 장애인에게 정당한 투표, 정당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따르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라는 당연한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특별한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당연한 권리가 있는 것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장애계는 기자회견 뒤 장애인 참정권 보장 요구안을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복지TV 뉴스 하세인입니다. 한국사회복지협회가 창립 66주년을 기념해 민간 복지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최지희 기자입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창립 66주년을 맞아 따뜻하고 활기찬 복지공동체 구축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서상목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제는 민간이 주도하는 지역복지 공동체를 구현함으로써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혁신과 같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간 사회복지계가 지나치게 정부 의존형으로 됐다. 그래서 66년 전에 그런 사회적 기업 사회 혁신가적 마인드가 상당히 쇠퇴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66주기를 맞이해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새로운 역할이 따뜻하고 활기찬 지역복지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편 토론회에는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한동호 교수가 사회혁신과 지역복지 공동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영역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장영신 정책연구실장이 지역복지 공동체와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 정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66년 동안 국내 복지 현장의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가교 역할을 해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이번 토론회를 통한 앞으로의 변화에 그 기초가 주목됩니다. 복지TV 뉴스 최지입니다. 전 세계로부터 찬사를 받았던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한국의 전통문화가 특히 관심을 끌었는데요. 석기시대부터 조선까지 강원도 평창에 우리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역사관이 있습니다. 하세인 기자입니다. 강원도 발왕산 해발 900m에 웅장한 한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종 황제가 자주 독립의 염원을 담아 하늘에 제사를 지냈던 원구단의 문이 가장 먼저 방문객들을 반깁니다. 돌화살촉은 아직도 뾰족하게 날이 서 있고 청동 그릇은 신비한 기운을 뿜어냅니다. 왕이 입었던 골룡포와 조선 23대 왕인 순조의 넷째 딸 덕원공주의 화롯도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도자기와 전통의복 등 2,700여 가지의 소장품에는 역사의 숨결과 전통의 아름다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농기구와 장신구가 많아서 신기했고요. 부채에 한국 전통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게 제일 인상 깊었어요. 석기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우리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것이 역사관의 특징. 올림픽을 즐기러 온 방문객들에게는 문화와 역사를 느낄 수 있는 색다른 기회입니다. 외국분들에게 한국의 문화와 역사의 품격을 전하는 문화올림픽의 귀중한 특별한 장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쓴 평창에서 지난 역사를 품고 있는 역사관이 더욱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하세인입니다.
경기도가 발달장애인들의 보조기기 사후관리사 교육을 통해 취업과 연계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최지 기자입니다. 휠체어를 분해해 약품을 묻힌 걸레로 꼼꼼히 닦아냅니다. 이용자가 상담을 받는 동안 빠르게 세척해야 합니다. 카페 바리스타로 일했지만 고용의 안정성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했던 규용 씨와 수영 씨. 이들은 경기도 보조기기 사후관리사 과정을 듣고 얼마 전 도 보조기기 북부센터에 취업했습니다. 이후 자신감과 새로운 목표도 생겼습니다. 이용자분들이 좋아하는 마음 뿌듯합니다. 좀 어렵지만 노력하면 됩니다. 여기서 일하게 된 거는 너무 좋고요. 그래서 여기서 열심히 해갖고 팀장님까지 올라가는 게 돼요. 제 목표예요.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타는 휠체어나 스쿠터 등을 분해해서 세척 소독하는 보조기기 사후관리사. 경기도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조기기 사후관리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37명의 발달장애인이 매일 2시간씩 4개월 동안 진행된 교육을 수료했습니다. 그 결과 2명이 서울대병원에, 3명이 도 보조기기 북부센터에 채용됐습니다. 센터에 방문하시는 이용자분들이 집에 돌아가실 때는 이제 깨끗해진 상태로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니까 만족도도 상당히 높으셔서 되게 좋아하시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취업률은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 30%로 매우 낮습니다. 취업 지원과 전문 분야 발굴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는 복지 서비스가 중단되기 때문에 고스란히 그 가족한테 그 부담이 모두 전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또 특성상 그 사회적 퇴행이 금방 진행이 되기 때문에 취업이 정말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서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모형으로서 보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조기기 사후관리사가 발달장애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지 주목됩니다. 복지TV 뉴스 최지입니다. 젊은 직원이 많아 보육 수요가 높은 중소기업 산업단지에 공동 직장 어린이집을 개소했더니 근로자들이 일의 능률이 올랐다며 호평하고 있습니다. 하세인 기자입니다. 영화 영상기업이 몰려있는 부산 센텀시티 산업단지입니다. 젊은 직원들이 많고 보육 수요가 높은 곳이지만 기업 특성상 규모가 크지 않아 직장 어린이집을 만들기 어려웠던 곳입니다. 최근 이곳에 공동직장 어린이집이 들어서면서 맞벌이 부부의 고민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영상산업센터 1층을 제공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예산을 지원해 만들어진 곳입니다. 영상산업센터 입주기업 직원은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해 교육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였고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센텀 가온 어린이집이 개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일가정 양립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근로자들은 육아 문제에 대한 고민을 덜면서 일의 능률이 올랐다고 말합니다. 처음에 맞벌이라서 그 아기를 어디에 맡겨야 될지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직장 공동 어린이집이 생겨서 일하는데 능률도 많이 생기고 저희는 여러모로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부산에서는 지난 2016년 녹산 국가산업단지에 공동 직장 어린이집이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부산시는 앞으로도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을 계속 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하세인입니다. 서울 양천구 지역에서 나눔 봉사가 열렸다고 합니다. 현장에 최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양천구의 한 건강원 앞에 한 남성이 무료로 쌀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행복한 약초꾼이라 불리는 박현배 씨. 박현배 씨는 동생과 함께 운영하는 건강원 앞에서 수시로 쌀 나눔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뭐 잘 살아서 이걸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어차피 이걸 나누면 안 한다고 해서 그 돈이 남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면은 보람이 느끼니까 앞으로도 계속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 이걸. 이날 박 씨가 나눔한 쌀은 약 100포대로 지역 내 소외계층에게 전달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최지입니다. 전라남도 순천시가 가족복지정책 서비스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이 통합 운영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유수영 기자입니다. 순천시가 시민들과 다문화 가족들을 위한 가족복지 실현을 위해 본격적으로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는 가족관계 증진에 기여하고 안정적인 가족 생활을 위해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그동안 순천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를 각각 운영해 왔는데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순천대학교 가족복지 서비스 통합기관인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순천시 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 가족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우며 부모 역할 지원, 다문화 가족 자녀 성장 지원, 결혼 이민자 정착 패키지 등 다양한 복지 사업도 펼칠 예정입니다. 일반 가족뿐 아니라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가족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한 가족지원센터가 복합적인 가족 문제의 해결점을 제시하고 지역 발전과 복지를 견인하는 중심기관으로의 역할을 실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복지TV 뉴스 유수연입니다. 전남 고흥 장애인복지관이 민족 대명절인 설을 기념해 이 설맞이 큰 잔치 행사를 열었습니다. 최민아 기자입니다. 설을 맞이해 고흥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지역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고 공감하는 만남의 장이 열렸습니다. 이날은 온 가족이 함께하는 민족 대명절 설을 기념해 봉사자들과 가족 모두가 나서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고 푸근한 정을 느낄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고흥 장애인복지관은 그동안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재활 서비스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복지 후생과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는 구심점 역할을 해왔습니다. 설을 대표하는 윷놀이를 즐기는 것과 더불어 직접 빚은 떡을 나눠 먹으며 덕담을 나누는 장애인들과 봉사자들의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복지관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의 뜨거운 관심에 보답했던 이번 행사는 명절의 정과 의미를 함께 나누고 화합으로 이루어진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장애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가 앞장서 마련한 작은 축제였지만 이를 통해 지역 내 장애인들의 정서적 소외감을 줄이고 추운 겨울을 녹이는 따뜻한 추억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최민아입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업정보 안내서 빵빵 꿈을 실은 잡버스를 발간했습니다. 안내서는 발달장애인이 종사할 수 있는 직무를 동화 형태로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내서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전자책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 2,700여 명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9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서울시는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들이 공공 일자리 등에서 근무를 하게 되며 향후 민간 일자리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우근후회가 국회에서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쌀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나눔 행사에는 약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탈북 가수와 함께하는 나눔 공연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광양 어린이 보육재단이 맞벌이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한 맞춤형 보육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광양시는 육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전남 여수해양경찰이 전남 동부 해상 지역의 치안 역량 강화에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여수해경은 500톤급의 경비 함정을 추가로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남성 경찰관 위주의 함정 승선을 여성 경찰관으로 확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의 소식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강원도 평창과 강릉, 정선으로 모이고 있는데요. 저희 복지TV와 장애인신문, 웰페어뉴스도 이번 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 대회 소식을 신속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